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17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다음은 두 국가의 진위계수에 대한 그래프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가 되겠느냐? 진위계수라는 말이 이제 어때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왜 몰라도 되냐면, 밑에 이제 표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단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진위계수를 보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계수다. 그럼 진위계수가 높다는 얘기는 소득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진위계수가 낮다는 얘기는 소득 차이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죠. 소득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빈부격차가 그래도 있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이게 낮다는 얘기는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1번부터 해석해 봅시다. B 국가는 A 국가보다 2002년에 빈부격차가 크다라고 돼 있는데, 17번을 보면 17번. 2002년에 B 국가를 한번 볼까요? 진위계수가 0.35 정도 나오나요? 대략? A와 B를 봤는데 대략 0.35 정도 나오고, A 같은 경우에는 0.7 뭐 한 이 정도 나온다고 칠까요? 누가 더 높아요? A가 높죠. 그럼 A가 어때? 빈부격차가 큰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A 국가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해지는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 국가를 한번 봐봐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어?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소득 분배가 평등해지는 추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3번. B 국가는 A 국가보다 2006년에 소득차가 적었다. B 국가를 보니까 어때요? 그래프의 위치를 봤을 때 B가 더 어디 있어? B가 더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06년에 소득차가 적었다는 말이 맞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는 좀 쉽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A 국가가 2004년에 B 국가보다 국민의 불만이 적었다. 국민의 불만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소득 격차가 크게 되면 불만이 많겠죠. 누구는 겁나 잘 벌고, 누구는 되게 쥐꼬리만큼 벌고. 이러면 당연히 불만이 있겠지만, 표를 보고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요거는 꼭 주의하도록,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18번 보죠. 자, 18번을 보면 다음은 교대 근무자의 나이와 질병과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1번 봅시다. 전반적으로 질병 발생률은 연령과 상관이 없다. 맞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질병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죠? 표에서도 그게 나와 있는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표를 한번 봅시다. 자, 위장장애를 한번 볼게요. 위장장애도 마찬가지고, 정신장애도 마찬가지고, 심혈관계도 마찬가지고, 세 질환 모두 나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생률이 점점 어떻게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그러면 질병 발생률은 연령과 상관이 있구나라고 표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두 번째, 30세 미만은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보다 높다라고 된 30세 미만 한번 볼까요? 30세 미만의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21.3%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얼마예요? 7.1%예. 이거 높네요. 그지? 그러면 얘가 어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랑 지금 위장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정신장애가 발생할 확률의 3.5배라고 되어 있는데 2배도 안 돼요. 그래서 표를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에 45세 이상의 교대 근무자는 모두 위장장애 또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다. 모두는 아니죠. 요건 알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앓고 있을 수도 있고, 확률이 높다는 것 뿐이지 모두 앓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답이 되겠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 다음은 OECD 6개국의 행복지수랑 경제지수를 제시한 것이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볼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행복지수가 높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해 볼게요. 행복지수는 지금 체크무늬로 되어 있는 거죠. 누가 더 높습니까? 일본이 높죠? 그러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나라에서 경제지수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미국은 뭐가 더 높아요? 경제지수가 더 높죠. 그죠? 틀렸고요. 세 번째.
행복지수랑 경제지수의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멕시코네요. 멕시코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경제지수에 비하여 행복감을 가장 크게 느낀 멕시코 맞죠? 지금은 멕시코를 보면 멕시코가 아니고 멕시코예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경제지수는 굉장히 나는데 행복감은 어때?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해 가시죠? 요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20번 봅시다. 20번. 다음은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발생 현황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죠. 교권 침해의 발생 건수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표를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면 2003년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 9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04년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죠? 191이죠. 거의 얼마 증가했어요? 96건이 증가했죠. 96건. 다른 부분들은 어때요? 50건 증가한 부분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없죠, 지금. 그죠? 그래서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때는 2003년하고 2004년 사이다. 이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권 침해는 2001년 104건 맞고요. 2010년 156건의 증가량을 2260건으로 빼면 되죠, 이거는. 그죠? 그럼 156건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는 게 맞을 거고요. 3번. 교권 침해의 발생 건수의 최고치. 교권 침해의 발생 건수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사이는 16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최고치는 얼마냐면 260이고 최고치. 최저치 한번 봅시다. 최저치는 얼마라고 되어 있어? 95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60이 넘어가죠. 그죠? 이상이다가 맞고요. 4번. 전년 대비 교권 침해가 발생 건수가 줄어내는 2번이 있었다. 자, 언제 줄어드냐? 2002년에서 2003년에 줄어들죠. 2003년에 한 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서 2005년에 한 번 이제 줄어드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에 한 번 저들어주네요. 그래서 몇 번이냐?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죠. 지금까지 표 해석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까다롭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21번. 자, 21번을 보면 다음 자료는 어느 자동차 회사의 고객 만족도에 대한 결과라고 되어 있고요. 출고 시기가 1회에서부터 12개월 응답자가 500명. 1회서부터 응답자가 12개월. 응답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느냐? 500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3에서 24개월. 13에서 24개월 응답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60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S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한 응답자의 차이는 몇 명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AX의 신속성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는 19%라고 되어 있네요. 얘는 19%래. 그 다음에 13에서 24개월의 AS의 신속성은 몇 %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차이는 몇 명이 되겠니? 물어봤어요. 차이는 몇 명? 물론 얘를 계산을 할 때 자, 봐봐요. 500명의 19%니까 이것도 원래 500명의 10%는 얼마예요? 500명이. 물론 이거 곱하면 금방 나와요. 19 곱하기 5가 얼마야? 95잖아. 그럼 95명이겠지. 그지? 그럼 50명이 지금 500명의 10%는 50명일 거 아니야. 그럼 20%는 100명이겠죠. 근데 몇 프로 모자라 지금? 1% 모자르죠. 그럼 5명이 모자르는 거네. 그러니까 몇 명이 돼? 95명이야. 그 다음에 이제 600명 같은 경우는 17%라고 돼 있잖아. 그럼 20%는 몇 명이 되겠어요? 120명이죠. 근데 몇 %가 빠졌어? 3%가 빠졌지. 그럼 6, 38이니까 18명이 빠져야죠. 그죠? 6, 38.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그죠? 3% 6, 3, 18이니까 지금 20%라고 했을 때, 그죠? 20%라고 했을 때 120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0명이 되는 부분에서는 얼마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은 112가 102 이렇게 되겠죠. 102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아, 내가 600명의 그 20%면은 5분의 1이니까 120명이고,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17%라고 했으니까 3%. 그 600명의 600명이죠? 600명의 1%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명. 그럼 그 중에서 몇 %니까? 3%가 빠져야 되는 거니까 18명이 돼서 102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차이는 몇 명이 나요? 7명이 차이가 나겠네요. 됐어요? 7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의미 자체는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거는 뭐 간단한 거, 요 문제는 직접 계산하는 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직접 계산하는 것도 하셔도 되는데 연습을 하라는 의미로 계속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 22번을 보죠. 22번. 다음은 연령별 출산율을 나타낸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출산율이 낮은 하위 3개 연령층의 순서는 매년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1번에 2012년, 2013년, 2013년, 2014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출산율이 낮은 하위 3개 연령층. 그러면 2012년에 출산율이 제일 낮은 건 40에서 44세. 다른 색깔 표현으로 할까요? 40에서 44세. 요것도 요렇게 들어가 있죠. 제일 낮은 거. 그 다음 낮은 게 여기는 얼마냐면 20에서 24세. 그 다음 낮은 거 2013년에 그 다음 낮은 건 얼마예요? 35회. 바로 틀렸네요. 매년 동일하다가 아니네.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이런 거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자, 20대의 출산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느냐? 2012년에 얼마야? 16, 그 다음에 20대라고 했으니까 25세에서 29세까지도 생각하셔야겠죠? 2번에 얘네 둘이 더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고 93.4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2013년에서 보면은 187 정도 나오네요. 188 정도. 그 다음에 2014년에는 249 정도 나오네요. 증가하죠? 자, 그 다음에 2013년에 가장 출산율이 높은 연령은 25세에서 29세냐? 149.6이니까 이때 제일 높네.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30대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느냐? 30대를 한번 볼까요? 30대 4번 보죠. 자, 2012년에 30대 출산율은 159 정도, 160 정도 나오네요. 대략. 그 다음에 2013년에 30대는 100 정도 나오네요. 100 정도.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나오냐? 58, 59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계속 어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감소하고 있다가 얘도 맞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냐? 1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3번을 봅시다. 23번. 자, 23번을 보면, 23번. 다음은 A제품에 대한 나라별 규모 및 점유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건 무엇이냐? 1번 봅시다. 세계시장 점유율이 매년 증가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점유율 보죠. 중국. 계속 증가하죠. 그죠? 자, 1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갈 때 감소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됐고. 그 다음에 미국도 역시나 됐고, 독일도 됐고, 대만도 됐고, 한국도 됐고. 이거 좀 쉽네요. 증가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3년에 미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4위 이상이냐? 2013년 볼까요? 제일 높은 건 누굽니까? 10.4인 중국이 되겠네요. 23번. 중국이 가장 높죠? 자, 그 다음 높은 거 봅시다. 그 다음 높은 게 어디냐? 미국이네요. 그럼 4위 이상이다가 맞네. 그죠? 다음에 3번 봅시다. 2008년에 비해 2013년의 규모가 가장 커진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2008년에 그 시장의 규모를 보니까 284예요.
2008년에. 근데 2013년에 한국의 규모를 보니까 466이죠. 대략 이렇게 증가가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딜 보시냐면 중국 봐봐요, 중국. 중국이 2008년에 규모가 얼마예요? 762고요. 2013년에 규모가 얼마야? 1578입니다, 지금. 그죠?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근데 얘는 2배가 돼야 안 돼요. 2배가 안 되죠. 그럼 중국이 더 많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6개 국가 중 독일이 2011년까지는 규모가 제일 컸냐? 2008년에 9.3, 그 다음에 9.1, 9.4, 계속 어때요? 계속 높죠? 2011년에도 9.0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중국한테 그 점유율이 어때요? 따라잡히죠. 맞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돼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규모라고 돼 있으니까 구성비도 보고, 오케이. 규모죠, 규모. 규모를 봤을 때 독일이 가장 어때요? 가장 크네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독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규모를 보면 2008년도 가장 크고요. 2009년도 어때? 가장 크고 2010년도 제일 크고요. 2011년까지는 규모가 가장 크다가 그 다음 연도부터는 어때? 따라잡히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죠. 24번. 자, 다음 표는 어느 자동차 회사의 TV 광고 모델 후보 5명에 대한 자료이다. 조건을 적용하여 광고 모델을 선정을 했을 때 총 광고 효과가 가장 큰 모델은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계약금 나와 있고 주저리 나와 있는데 이건 아직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어디를 먼저 볼 거야? 조건을 먼저 볼게요. 자, 총 광고 효과 1회당 광고 효과 곱하기 1년 광고 횟수라고 돼 있고, 그럼 총 광고 효과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그럼 1회당 광고 효과는 어떻게 구하겠느냐? 역시나 밑에 나와 있어요. 1회당 수익 증대 효과에다가 그 1회당 브랜드 가치 증대 효과를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그러면 광고 횟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1년 광고비를 1회당 광고비로 나눈다. 그리고 1회당 광고비는 2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1년 광고비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3천만 원에서 1년 계약금을 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후부터 봅시다. 지후의 1년 광고비를 한번 보죠. 지후의 1년 광고비. 지후의 1년 광고비는 3천만 원에서 1년 계약금을 빼라고 돼 있으니까 1년 계약금이 1,000만 원이네요. 그럼 2천만 원이 남겠네요. 그 다음에 문희 보죠. 문희, 서기, 서현이네요. 그럼 얘는 2,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겠나요? 2,300이 되겠네요. 얘는 얼마가 돼? 2,200이 되겠죠. 이렇게. 자, 광고비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광고 횟수를 한번 봅시다. 광고 횟수. 광고 횟수는 어떻게 됐어요? 광고비에서 1년 광고비에서 1회당 광고비를 빼라고 20만 원으로 나눠주라고 돼 있죠? 그럼 2천만 원을 20으로 나눴으니까 2천. 얘는 얼마가 돼요? 10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20에서 얼마를 나눠요? 2,400을 나눠야겠네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20이 되는 거고, 얘는 20에서 얼마를 나눠? 그럼 1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20에서 얼마를 나눠요? 2,200을 나눠요. 그럼 110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광고 횟수를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할 거냐? 광고 효과를 구해봅시다. 광고 효과. 광고 효과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광고 효과는 수익 증대 효과에다가 브랜드 가치 증대 효과를 더하라 그랬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지후는 200이 되죠. 지후는 200이 되고, 문희는 1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기는 170이 되네요. 그 다음에 서현이는 얼마냐? 190이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총 광고 효과를 한번 구해보면, 총 광고 효과. 총 효과는 어떻게 구한대요? 효과의 1회당 광고 효과에서 광고 횟수를 곱해라. 여기다 이거 곱하라는 얘기죠.
그럼 2만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네요. 2만. 얘는 여기다 곱하면 얼마예요? 16에다 10은 160에다가 31을 더하는 거니까 19,200 정도 나오겠네요. 얘는 17에다가 115를 곱하는 거죠. 그럼 17에다 115 정도를 곱하게 되면 19,550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게 되면 19에다가 110을 곱했으니까 얘는 200 얼마가 29,900 정도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광고 효과가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크죠.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뭐야? 서현이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광고 효과가 가장 큰 모델은 누구다? 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24번까지 봤고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